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8월 2일 잠시 후면 새벽 1시가 넘습니다. 지금부터 저렇게는 안보 적는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말이죠, 이 국민의힘 내부의 논의 동향, 바로 비대위로 넘어가는 거, 이거와 관련해서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제가 이 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뉴스가 추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89명이 참석한 의총, 이 의총에서요, 딱 한 명을 빼놓고는 전부 다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요,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람들 보면 의원 중에서 하태경 의원이 이제 반대 의견을 내놨고, 그 다음에 서병수 의원도 반대 의견을 내놨어요. 그리고 김웅 의원도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89명 중에 딱 한 명, 김웅만 반대하고 서병수와 하태경은 결국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의총의 특징을 보면요, 지금 현재 상황은 비상상황이다. 비상상황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의총에서 그렇게 이제 딱 한 명을 빼놓고는 전부 다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해가지고 비대위로 실제로 이행되기 위해서는요, 최고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최고위가 당의 최고의사 결정 기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의총이 끝나고 나서 퇴근 직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이죠, 권성동 의원이 최고위를 소집하려고 소집을 했어요. 그런데 소집을 했는데 불발했어요. 왜 불발했느냐? 결국 누가 참석을 안 했겠습니까? 자, 이준석 계열의 최고위원이 2명이나 돼요. 김용태하고 또 하나는 정미경. 이 사람들은요, 처음서부터 시종 일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제 누구죠? 이 김용태 최고위 경우에는 비대위를 갈 만한 명분도 없고 당은 당규상으로도 맞지 않다. 그런 식으로 이준석을 내쫓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절차적 정당성에도 맞지 않고 법률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게 김용태 최고위원의 주장이었고요. 정미경은 이렇게 윤핵관들이 말이지 힘으로 이준석이를 몰아내려고 하는 거, 이거는 내가 수용할 수 없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준석이는 가처분 신청을 갈 것이다 라고까지 반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국회의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의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총에 들어가기 전까지 언론을 통해서 반대 의견을 한 사람들은 서병수, 지금 이게 비상 상황이 아니다. 최고위원들 사퇴한 사람들 보궐선거를 통해 말하자면 선거하듯이 이거 다시 채우면 된다. 최고위 뽑아가지고 이게 무슨 비상 상황이냐. 이렇게 해서 비대위로 가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서병수예요. 그런데 서병수는 찬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태경 마찬가지 논리로 반대를 했지만은 하태경도 결국은 돌아섰어요. 자, 그러면 김웅은 왜 반대를 했겠는가? 김웅 반대하는 논리는 이미 서병수, 하태경, 정미경, 그 다음에 김용태, 이핵관들의 반대 논리하고 새롭게 뭐가 있겠습니까? 딱 그 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더 큰 이유는 바로 뭐냐? 유승민은 어떻게 해서 배지를 달았습니까? 참 죄송합니다. 김웅은 어떻게 해서 배지를 달았습니까? 유승민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러면 유승민은 누구냐? 이준석이의 멘토예요. 유승민 국회의원 할 때 거의 보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멘토 중에 멘토야. 유승민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안 된다, 지구를 떠나겠다고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지구 떠나겠다는 사람이 이준석이에요. 그 정도로 유승민은 왕 중에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웅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유승민인 거예요. 유승민 멘티가 이준석이니까 이준석이를 챙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웅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원래부터 반대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따라서 나는 반대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입장을 발표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는 이러이러 이유로 반대한다. 이 해명, 입장문은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내가 입장문 내는 거는 새로운 건 없어. 이 이핵관들이 내놓은 거나 똑같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어. 이러한 입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신을 지킨 사람이 김웅인데, 과연 유승민하고 그 다음에 이준석한테 소신을 지키는 거하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어떤 이 희망과 이 기대치하고 과연 누구의 미션이 더 누구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중요하냐? 당연히 국회의원이니까 국민의 뜻을 따라가야죠. 이준석을 따라가는 이 김웅 참 한심합니다. 이러니까 고발사주 의혹이니 등등 해가지고
예, 우리 국민임에도 많은 논란을 야기한 사람 아니겠어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반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병수는 지금 입장이 달라지고 있어요. 입장을 급격히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최고위를 거쳐서 빨리 비대위로 넘어가려고 의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 이해관들 2명하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조수진 의원이 사표를 나는 냈다. 사표를 직접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배현진하고 윤영석은 사퇴 의사를 밝혔고 사퇴서는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수진은 오늘 저녁 때 사퇴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나는 참석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까 9명 중에 이 권성동이하고 이준석이 딱 빼놓으면 7명이 있는데, 살아있는 게 7명 중에 7명 중에서 말이죠. 7명 중에서 이 3명이 빠져버리니까 4명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4명 최고위원들이 앉아서 결정한다?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노리는 게 뭡니까? 법률적 절차적 하자를 노리잖아요. 누가? 이준석 쪽에서. 그러니까 이 권성동 의원이 최고위를 결국은 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최고위를 열어가지고 오늘 의총에서 의결한 비대위 거의 만장일치잖아요. 이거를 내일 가결시켜서 늦어도 이번 금요일 날은 상임 전국위원회가 됐든 뭐 전국위원회가 됐든 이거를 열어서 전국위를 열어가지고 이제는 이 비대위를 전국위 가결을 통해서 비대위를 가고, 그리고 또 하나 뭘 하느냐, 전국위 안에서요 이 당헌 당규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대행자 아니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당헌 당규를 고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께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대로 현 당헌 당규로서는요 바로 비대위를 갈 수가 없어요. 왜? 비대위원장을 이준석이한테 임명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이 비대위를 이 전국위를 열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 게요, 본래 서병수 의원은 절대적으로 반대했어요. 절대로 지금 상황은 비대위를 열 수 있는 비상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갑자기 퇴근쯤 해서 입장이 밝혀가지고 내 손으로는 이 전국위를 열 생각이 없다. 그러나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인 누군가가 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내가 소집된 전국위원회는 내가 주재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구체적으로 나는 지금 비상 상황이 아니고 비대위를 열어야 할 당헌 당규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국위원회는 소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요 최고위원회에서 소집을 의결하거나 이걸 지금 내일 하겠다는 거예요. 상임 전국위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내가 거부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방법을 밝히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서병수 의원의 얘기를 보면 당헌 당규상으로 요건이 갖추어지면 당헌 당규상 소집한다 이렇게 당위적인 강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열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비상상으로 결론이 나면 전국위에서 직무대행이나 아니면 원내대표, 이게 이제 권성동이잖아요. 이 권성동 직무대행이나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다수의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 이런 당헌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고칠 수 있게 이제 전국위에서 본인이 역할을 해주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비대위 체제로 갈 이론의 여지는 너무나 많고 할 말이 많아도, 오늘 한 명만 반대했지만 할 말이 많아도 다 참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이론의 여지가 많으면 불씨가 되고, 선출직 최고위원을 포함하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진영을 새로 갖추면 비대위 체제와 다름없는데 불씨를 남기지 말고 순리대로 쉽게 가자는 뜻이다. 이 얘기는요 홍준표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않고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이고, 그러니 이준석한테도 퇴로를 열어줘야 되고 저렇게 몰아붙이면 안 된다. 이러한 입장을 냈는데요. 자, 서병수 의원이 그래도 명성이 5선인데 내 체면 좀 살려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마지못해서 그랬든 어떻든 간에 전국위를 소집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서병수 의장이 소집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일 이제 최고위를 거쳐서 전국위가 소집되고 비대위 구성 작업은 지금부터는 이제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됐다. 그래서 가장 큰 비대위 개최에 있어서 장애물이 이제 말끔히 거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이준석이가 지금 어디를 갔느냐. 어제 날짜상으로 8월 1일 날
제주도로 날아갔어요. 제주도. 그래서 제주도에서 어제 저녁 때요. 제주 내 식당에서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을 비롯해서 지지자 한 40여 명이 참석하는데 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제주도를 간 것은요. 지난해 지방선거 전인 5월 31일 날 갔기 때문에 61일 만에 갔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제주에 자주 오지만 이렇게 당원 시민들과 어울려서 어울릴 수 있는 기회는 많이 못 가졌는데 제주 선거 과정에서 잠깐 왔다가 갔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못 나눠서 상당히 아쉬웠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번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당 상황과 관련해서는 자기도 전혀 아는 게 없다. 그냥 신문만 보고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만큼 고립무원에 지금 소외되고 있다. 이 갈라파고스의 섬에 지금 앉아있다. 본인이 스스로 판 무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입장문을 내놨어요. 페북에다가 입장문을 내놨는데 상당히 비판적 입장문을 내놨지만은 강한 반발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준석 스타일이 있잖아요. 본래 이준석 스타일을 보면 이거는 그냥 이준석이가 자기 체면 유지용으로 내놓은 기록용으로 내놓은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오늘 그러니까 이준석계 최고위원들이 지금 편하게 살기보다는 강렬하게 죽겠다 이런 강한 입장을 오늘 발표를 했어요. 의총에서 그렇게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비대위로 가겠다라는 입장이 밝혀진 다음에 그런 입장을 냈는데 그러한 이 최고위원들의 이 반발보다는 상당히 약합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사퇴 선언을 한 최고위원들을 모아서 사퇴는 했지만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사퇴서를 안 냈으니까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서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비대위, 지금 가고자 하는 거. 이거야말로 내가 지난 1년간 경험해 온 논리의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당 지도부를 비판하면서 말이죠. 그 와중에 숫자가 안 맞아서 회의를 못 여는 거는 양념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숫자가 안 맞아서 회의를 못 연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7명 중에 3명이 아웃되고 4명만 열면 이거 법적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 없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할 수 있는 명분이 되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한 건데 여기서 양념은 뭡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친문들의 문자 폭탄과 관련해서 양념 같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양념을 여기서 동원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양념 친 거를 잘못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맞추려고 오늘 회의 못 연 거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절차적인 정당성이 조금 결여됐다. 그리고 이렇게 양념 쳐가지고 어거지로 이 비대위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비판적 시각은 내놨지만 지금까지 이준석의 스타일로 볼 때 이 비판의 강도는 그렇게 세지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김용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가처분 신청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지나치게 이준석이가 이렇게 나가는 거 이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서 김용태도 살짝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준석이는 이렇게 오늘 입장문을 낸 걸로 봐서는 지난번에 진급에 냈을 때 자기가 법률적인 이 투쟁까지 하겠다라고 이 강경 투쟁 입장을 밝혔다가 그 이후로 아예 손도 대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사태에 관해서도 가처분 신청 이 문제는요 절대로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아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딱 비대위로 가기로 의총에서 결론이 났을 때 이준석계 최고위원들 이 사람들이 잠시 살기 위해서 영원히 죽는 길은 택하지 않을 것이다. 강력 반발은 했지만 이게 결국은 대신 이준석의 체면을 살려주는 이 대체어에 불과할 뿐이고 이준석은 벌써 상당히 꼬리를 내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도 선출하게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또 원내대표도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이 일각에서 나왔지만은 단 한마디도 의총 같은 데서는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를 지금 이제 친윤계에서는 친윤계의 경우에는
권성동 딜레마가 뭐냐.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을 뽑아야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신임을 받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윤핵관, 친윤계가 나온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친윤계 하면은 뭐 굳이 얘기하면 정진석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주호영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반해서 그러면은 지금 뭐 이 권성동 의원이 직무대행했을 때하고 뭐가 있느냐?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많이 빠져 있는데 그러면은 이 지지율이 돌아서겠느냐? 그래서 친윤계가 아닌 사람을 갖다 앉혀야 되는 것 아니냐? 비대위원장에 이러한 일각의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하태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친윤계에서는 그러면 뭘 걱정하고 있느냐?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말이죠. 비윤계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을 갖다 놓을 경우에는 유승민 꼴이 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승민이가 원내대표할 때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각을 세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어려운 시기에 만약에 이 권성동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지금 이제 권성동 의원이 직무대행을 마치고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을 뽑게 되는데 이게 하나의 큰 뭐라고 그럴까요? 딜레마가 된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은 쓰고 또 새로운 당 대표가 선출이 될 경우, 왜냐하면 비대위는 길어야 한두 달 정도밖에 안 가요. 2달도 아니죠. 8월 말 9월 초까지만 딱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원내대표도 새로 뽑을 수도 있는데 누구를 원내대표로 뽑아야 될 거냐, 이런 점이 또 이제 우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이 유승민 사태가 염려가 된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말이죠. 지금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준석이가 제주도를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교롭게도 우연히 일치는지 모르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또 제주도를 찾아갔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민주당 지지층들에서 이준석의 이러한 반란 사태를 많이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의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가 계속 1등을 나오는 이유는 민주당 지지층의 이 지지표, 뭐 우리가 흔히 대선 때 얘기했듯이 역선택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1등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 말이죠. 그리고 또 이 김종인이 누굽니까? 바로 친민주당 색깔이 여전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대선 때도 윤석열 캠프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재명한테 수시로 연락하고, 이게 다 보도가 나와서 알려진 내용들이잖아요. 또 박영선이 수시로 또 전화해야 되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 대통령 만드는데 누가 공을 세웠어요?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을 세웠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주도에서 말이죠.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제 이준석이가 또 신당 창당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러한 보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주도에서 혹시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슬그머니 접촉할 가능성은 없느냐.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도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준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느닷없이 제주도로 간 거, 이거 심상치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장제원 의원이 오늘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어떻게 언론의 입장을 밝혔는지 상당히 궁금할 텐데, 왜냐면요. 지금 일각의 보도들을 보면, 야, 이거 실세가 사실상 이제 권성동 의원이 아니고 장제원 의원 아니야? 이런 또 이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당, 이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의총에서 비상 상황이라는데 의견이 이제 일치가 됐는데, 이 상황과 관련해서요. 본인도 이 상황은 비상 상황인데 대해서 의원들 모두가 합의됐다. 그리고 비상 상황이라는 걸 의총에서 확정했다. 그리고 따로 반대 의견이 없었느냐? 의견 없이 합의가 됐느냐, 이런 거에 관해서는요, 특별한 거 없이 합의가 됐다. 그리고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는 이견이 있었나, 이렇게 질문하니까 본인은 행안 위에 있었기 때문에 중진 의원 간담회는 가지 못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
이 합의된 내용에서 동의하냐? 이 얘기 질문에 대해서는요, 내가 참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긍정적으로 나도 합의한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 발언이고요. 그리고 의총 전에는 이제 행안위에 참석했잖아요. 왜냐하면 경찰청장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BJ의 전환과 관련해서 상당히 혼란스럽다. 이러한 기자들의 질문에 관해서 오늘은 내가 행안위에 온 거기 때문에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때문에 이러면서 말을 아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도 오늘은 행안위 왔어요. 행안위에 왔어. 행안위. 딱 이렇게 행안위를 2번, 3번씩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행안위 발언이 뭘 의미하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 장재원 의원도 굉장히 직설적인데요.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잖아요. 자, 이 부분에 관해서. 그리고 이 행안위가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이 의총, 그러니까 중진 간담회가 중요하겠어요. 저는 중진 간담회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안 가고 행안위에 갔다. 그러면 중진 간담회는 누가 주관하죠? 바로 권성동 의원이 주관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인식의 두 사람의 이 상황 관리하는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 혹시 아니겠느냐. 이러한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말씀드리면, 김소연 변호사가 말이죠, 이준석한테 명예혐의 혐의로 피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난 6월 26일 날 김소연 변호사가 피고인 신문으로요, 대전경찰서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고소를 한 사람이 바로 이준석이에요. 그래서 지금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을 보면, 아니 지금 이준석과 관련된 성상납과 관련해서 김성진 변호사가 그렇게 많이 폭로를 하고 있는데 김성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나도 못하고 왜 나를 고발했겠느냐, 이렇게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허위사실이라고 지금 이제 이준석 쪽에서는 주장을 했느냐. 김성진 법률 대리인을 맡았고, 그래서 6월 22일 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가졌잖아요. 이 브리핑 내용에 일부 허위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준석 측근을 자처하는 이들이 김성진 대표 주변 인물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김성진 대표가 수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회유를 시도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소연 변호사가. 이 내용이 결국은 사실이 아닌 명예훼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 경찰에 고소를 했고, 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 라고까지 요구했다는 것이고요. 김소연 변호사는 이거는 명예훼손이 아니다. 예, 그러면서 허위사실이라면 당사자가 아닌, 즉 김성진이 아닌 본인만을 고소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자, 이 김소연 변호사까지 정말로 고소를 하면서 김상진에 대해서, 김성진 대표에 대해서 고소하지 않는 그 이준석의 참 이상한 생각,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고요. 잠시 후에 말이죠. 이 야당과 관련된, 이재명과 관련된 뉴스들 몇 가지를 또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편히 주무시고요. 잠이 안 오신 분들은 제 방송 계속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